이곳은 원료육을 손질하는 전처리실. 그런데 작업자들이 원료 상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데요. 놀랍게도 손질 과정의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급냉해가지고요. 중력을 줘야 떨어져요. 아, 이게요? 예예. 이게 하나 무게 얼마인데요? 20kg요. 영하 20도 이하에서 보관되어 온 원료육들은 사실 얼음덩어리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상자에 가하는 충격요법은 분리 작업을 좀 더 쉽게 해주기 위한 밑작업입니다. 하루에 이걸 몇 개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어요. 주문량이 많으면은 하루 종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7단 8단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9개에서 11개까지. 하루 작업하는 양은 무려 300여 개. 충격요법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분류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냉동 상태에서 엉겨붙은 갈빗대를 망치로 이용해서 하나하나 떼어내줍니다. 이때 원료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얼어있는 고기를 이걸로 이제 분리하는 거죠. 다른 방치로는 안 돼요. 이걸로만 할 수 있어요. 다른 방치로 하면은 고기가 다 이제 또 분해돼 버려요. 다 뽀개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걸로 사이사이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날카로운 면으로 갈빗대 사이사이를 적당한 힘을 가해줍니다. 그래야만 갈빗대가 분해되거나 뼈가 상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베테랑 작업자의 노련함으로 상한 곳 없이 완벽하게 분리된 갈빗대. 20kg가 넘는 냉동 상자를 매일 들었다 놨다 하는 고된 작업에 정작 몸은 성할 날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게 이렇게 안 움켜져요. 그래갖고 몇 번 막 이렇게 또 지압하고 하면은 이게 더 움직이지. 이게 힘이 드는 거니까. 작업 중 두꺼운 장갑은 필수. 면장갑 2개에 고무장갑 하나를 착용했지만 작업량이 많을 땐 그마저도 버티기 어렵다는데요. 이게 냉동고 때문에 손이 시려워요. 병원에 가면은 냉방병이라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 손이? 손마디가 쑤시고 아픈 건 오랜 경력자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은 양을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의 힘을 빌리기도 힘든 공정인데요. 그저 해왔던 대로 작업자들은 묵묵히 오늘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분리가 끝난 원료육은 옆 작업실로 옮겨져 조리할 용도에 맞게 성형을 시작합니다. 양념갈비용, 탕용 등 그 쓰임새가 좀 더 구체화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바쁜 것은 바로 이 구역 담당자들. 갈비탕에 들어갈 속 재료를 성형해주는 곳인데요. 갈빗대는 기계톱을 이용해 일정한 간격대로 잘라줍니다.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4차씩 규격으로 잘라야 돼요. 다 맞춰야 돼요? 어느 정도 맞춰줘야 그 뭐냐 포장기에 규격이 맞아요. 4cm 정도가 먹기도 좋고 고기의 양도 적당하다는군요. 하지만 뼈까지 달리는 톱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작업. 작업자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맴돕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겠어요. 한 같은 사람 많아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자의 노하우가 하나 있다는데요. 설장갑 있어요. 바로 이 장갑입니다. 아 이거 톱날이 위험하잖아요. 그 방지 얘기. 근데 이것도 베개면 잘려요. 이게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저도 모르게 손 떼거든요. 톱날에 닿는 쇳소리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는데요. 철장갑이 최고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이어지는 작업. 지칠 법도 한데 쉬지 않고 작업을 이어갑니다.
마치 기계로 작업한 듯 크기도 모양도 일정한데요. 노련한 작업자가 아니고는 해내기 힘든 작업. 익숙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자동화된 시설과 설비를 갖추었지만 여전히 많은 공정이 사람 손을 필요로 합니다. 갈비탕 재료를 2차로 손질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형을 마친 갈비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불필요한 부분도 제거해 주는데요. 특히 갈비 옆에 붙어있는 하얀색 지방은 제거 1순위. 지방이 많으면 국물도 깔끔하지도 않고 기름이 많이 뜨면은 사람 몸에도 안 좋고 하니까. 지방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맛도 텁텁해지고 잡내가 남을 수 있어 무엇보다 꼼꼼함을 요하는데요. 기계로는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수작업을 해야 이 기름이 세이세이 그런 걸 빼내지 기계는 톱으로 쓸기 때문에 하지를 못해요. 하루 작업해야 할 양은 평균 10톤. 작업대에 온종일 쏟아지는 원료들로 쉴 틈이 없습니다. 작업은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 다음 과정을 위해선 빠르게 손질을 끝마쳐야 하는데요. 아직 냉동 상태라 지방을 떼어내는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얼어있는 거다 보니까 손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아프기도 하고 다리도 붓고 피곤하고 하고. 냉동 상태가 심해 칼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인데요. 그야말로 고기와의 한판 승부입니다. 2차 손질까지 끝마친 원료들은 다음 공정으로 향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갈비탕을 만들 때 그 핏물을 빼잖아요. 그 핏물 빼는 시간은 12시간 저희가 지금 침질을 하고 있습니다. 손질된 재료들을 찬물에 담궈 핏물을 빼주는 과정. 이 과정에서 비린내 제거는 물론 고기에 남아있던 불순물도 함께 제거됩니다. 전날 미리 담가뒀던 고기의 핏물이 완전히 빠지면 상자를 건져내는데요. 침질을 끝마친 재료들이 향하는 곳. 공장 1급 보완구역 가열실입니다. 이곳에서 갈비탕에 들어갈 고기가 삶아지는데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완성된 속재료, 그 맛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갈비. 한눈에 봐도 부드럽고 육즙이 살아있습니다. 삶아낸 고기를 다시 한번 손질하는 작업자들. 1차 때는 완전히 안 녹은 상태로 지방이 저희 제거가 덜 된 상태가 있어요. 가열해서 후에 나오면 지방이 더 잘 보이거든요. 남아있는 지방을 마저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업 후에도 남아있는 지방을 한 번 더 제거해 주는데요. 삶은 후엔 지방도 더 잘 보이고 작업도 수월하답니다. 이제 포장 준비를 모두 마친 갈비들. 손질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포장을 시작합니다. 삶아서 식혀낸 고기를 작업자가 하나하나 그릇에 담아 무게를 재고 소분을 시작하는데요. 기계로 하면은 정확한 분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손으로 계량하고 있어요. 정확도를 위해 수작업은 필수. 갈비 한 그릇의 무게가 작업자의 손에서 완성됩니다. 기계와 속도를 같이 하는 작업자의 손놀림. 이렇게 빨리빨리 담아야 돼요? 기계가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계를 멈춰야 되니까. 몇 개나 계량하실 것 같아요? 하루에요. 12,000개 정도 생산해요. 12,000개. 1인분씩 소분된 고기는 깔때기를 이용해 통 안에 담아줍니다. 이제부턴 기계의 힘을 빌릴 차례. 먼저 기계 라인을 따라 올라온 고기들이 봉투에 담기면은 뒤따라 봉투 안에 육수도 채워집니다.
거기에 진공 포장으로 마무리하면 갈비탕 완성. 우리가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입니다. 이미 진공 포장을 마친 제품이지만 한 번 더 살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살균 공정하는 겁니다. 2차적으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나가기 위해서. 약 1시간 후 살균기에서 꺼내진 제품은 곧바로 마지막 단계로 향합니다. 살균 과정 직후 뜨거워진 제품을 급속 냉동실로 옮겨 안전 온도로 빠르게 낮춰줍니다. 온도가 낮아서 급냉기라 얼마인데요? 온도가 35도 이상 이거든요. 영하 35도. 모든 까다로운 생산 과정을 거쳐야만 출고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이 단계까지 안전하게 통과된 갈비탕만이 우리 식탁의 간편식으로 오를 수 있는데요. 쉽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갈비탕 한 그릇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 오후 공장의 물류팀이 바빠질 시간. 당일 만들어진 갈비탕이 소비자에게 떠날 준비를 하는데요. 한 10kg요? 오늘 이거 몇 개나 해야 돼요? 3,000개요. 네? 3,000개요. 3,000개? 적은 거예요. 작업 물량이 많을 때는 10,000개가 넘을 때도 있답니다. 작업자에겐 소비자들을 만나러 가는 이 순간이 가장 보람된 순간이겠죠. 저희가 정성스럽게 만든 제품이 그 고객님들한테 잘 배달돼가지고 그 드셨을 때 조금이나마 좀 행복해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온 간편식 시장. 가장 큰 이유로는 1인 가구의 증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요리하게 되면 재료도 사야 되고 손질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간편식을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번거로운 손질 과정 없이 원하는 음식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간편식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그냥 누워버리고 싶은데 음식이 이렇게 바로 되어 있으니까 간편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단축되어지니까 편리한 것 같아요. 혼밥 1년차 홍채은 씨도 직접 해먹는 비율보다는 간편식을 먹을 때가 더 많다는데요. 게다가 최근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출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40, 50대 이상의 간편식 구매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랍니다. 한편 한국의 국민 간편식 라면 업계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에 자리한 면 공장에서는 기존 라면에 도전장을 내민 건강면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쌀가루로 쌀면을 만들어서 컵라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쌀가루만 들어간 컵라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 면으로 만든 컵라면이 아니라 쌀로 만든 면으로 컵라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쌀면 작업의 시작은 반죽. 밀가루와 전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 쌀가루를 반죽기에 넣어줍니다. 하루에 한 번 뽑을 때 13반죽씩 뽑기 때문에 총합 52포대로 묵입니다. 쌀가루에 소금과 각종 배합 재료를 넣은 뒤 물과 섞어주면 재료 준비는 끝. 그런 다음 반죽이 잘 섞이도록 재료들을 함께 치대주는데요. 잠시 뒤 반죽의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자. 반죽 상태에 따라 면의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핍니다. 반죽이 좀 돼 보인다고 물을 더 섞어버리면은 반죽이 질어져서 면을 더 뽑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가 그냥 딱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성된 반죽은 반죽기 옆 통으로 옮겨주는데요. 여기서 만드는 쌀면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의 쌀면과는 재료도 뽑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은 이제 품종이 자포니카종이라고 살기가 강해요. 찹쌀같이. 그래서 가래떡 볶듯이
반죽해서 가열하고 압출 성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뽑아내는 그런 형태의 쌀인데 좀 많이 까다롭고 어려워요. 예민하고. 그래서 날씨, 온도 그리고 이 안에서의 모든 조건들이 되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재료 자체가 민감하고 예민하다 보니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은데요. 작업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반죽이 기계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반죽이 이 벽면 부분에 들러붙어서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로 모아서 빨려 들어갈 수 있게끔 긁어주는 겁니다. 쌀 반죽이 찰기가 워낙 강해 작업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기계 안에서 반죽이 겉돌기 때문입니다. 쌀국수는 보통 제조 방식에 따라 압출면과 증숙면으로 구별되는데요. 이곳의 면은 압출 방식으로 마치 냉면처럼 뽑아져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긴 면은 기계에서 자동으로 잘라주는데요. 메밀국수는 사람 손으로 뽑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계로 30마력 압력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입자가 되게 곱고 찰지고 쫄깃쫄깃합니다. 면의 탄력이 좋을수록 식감도 좋다는데요. 때문에 나오자마자 확인은 필수. 한눈에 봐도 탄성이 꽤 좋아 보입니다. 면이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나오지 않으면 뜨거운 물을 붓고 이렇게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면이 이제 뚝뚝 끊어져 버린다거나 이에 들러붙거나 이런 현상이 생겨버려요. 이곳에서 하루 생산되는 쌀면은 1만여 개. 성형기를 통해 뽑아져 나온 면은 라인 위에서 3등분으로 착착 접어주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접어 나가야지 나중에 용기에 넣기 예쁘고 안 접히면은 말리는 과정에서 부서지거든요. 저희가 말리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접어줘야지 잘 말르거든요. 면은 나오자마자 바로 접어주는 것이 포인트. 그래야만 모양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면의 불량 여부도 함께 확인을 해주는데요. 이거는 여기 뭉쳤잖아요. 그래서 뺀 거예요. 폐기해야죠. 상품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불량 검수까지 무사 통과한 반죽들은 다음 단계로 향합니다. 라인을 따라가며 면을 한 번 더 식혀줍니다. 라인 끝에 또 다른 작업자가 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계에서 갓 나온 면을 건조대에 하나하나 옮겨줍니다. 기계와 속도를 맞춰야 하는 작업. 그야말로 속도전입니다. 자칫 늦으면 면들이 바닥으로 추락하는데요. 스푼이라 밀어넣고 할 수가 없잖아요. 밀어넣고 그냥 너무 달라붙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는데 다 받아야 돼요. 건조대로 옮기는 것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달라붙어요. 이렇게 잘 달라붙지 않죠. 면끼리 붙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 베테랑 경력자답게 한 번에 5개씩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작업을 이어갑니다. 건조대 한 개당 들어가는 반죽 개수는 약 350여 개. 한 번 작업을 시작하면 라인이 멈출 때까지 쉴 수가 없는데요. 작업이 끝날 때까지 허리를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는 작업자. 허리 한번 제대로 펼 시간도 없으시네요. 이렇게 한번 하나씩 펴고 또 높아게 하고. 면에 이상이 없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반죽을 가득 채운 건조대가 성형실을 나섭니다. 나오자마자 먼저 소독해둔 비닐을 건조기에 씌워주는데요. 면에 바람이 들어가면은 이제 겁말라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건조 과정에서 면 분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속은 말랑하고 겉은 말라버리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공기 흐름을 좀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씌웁니다. 면이 향한 곳은 냉장실. 라면이 밀가루를 튀겨내는 방식이라면 쌀면은 자연 건조를 통해 완성됩니다. 여기 이제 냉장 숙성을 하는 숙성실입니다. 아, 면은 숙성해야 돼요? 네. 입자가 더 탄탄하고
촘촘하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저 쫄깃한 식감을 이제 숙성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극대화시키는 거죠. 하나의 쌀면이 만들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일주일. 간편식의 이름을 달았지만 정성은 일반 음식 못지않습니다. 영상 5도씨 정도에서 냉장 숙성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냉온 숙성을 시키고 건조 과정까지 한 7일 정도 면이 완성되기까지 한 7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일주일 후 과연 쌀면은 어떻게 변신을 했을까요? 작업자에겐 가장 기대되고 긴장되는 순간. 한눈에 봐도 일주일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 각 면끼리 면 풀림이 가닥가닥 잘 돼 있고 그리고 면에 입자가 크랙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건조가 아주 잘 된 거죠. 다행히 작업자에게도 합격입니다. 이제 포장을 시작할 차례. 그런데 포장은 뒷전. 작업자들이 아무런 말 없이 건조된 면을 계속 살펴보기만 하는데요. 뭔가 심각해 보이는 작업자. 면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면이 건조 과정에서 그 온도가 안 맞아서 너무 과하게 건조가 돼서 면이 부스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봐 주는 거예요. 포장에 앞서 면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면 바깥쪽부터 안쪽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작업자. 만약 불량이 판명되면 따로 분류하는데요. 작은 불량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숙성이 좀 과하게 되면서 속 안에가 숙성이 되다 못해 발효가 돼버려서 이제 속 안에가 붉어지는 거거든요. 딱 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면발. 베테랑 작업자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면 색깔이 살짝 노래진 게 불량 원인입니다. 먹어서 몸에 이상 지장도 없고 하지만 이제 색이 붉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소비자분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따로 빼놨다가 나중에 다 폐기 처분을 하는 겁니다. 음식이라 더욱 엄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검수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포장을 시작하는 작업자들. 용기 안에 면과 스프를 넣고 뚜껑을 닫아주면 마무리. 오늘 하루 작업량은 3,000개. 최근 주문량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업이 끝나고 공장도 한숨 돌릴 시간. 사무실에선 쌀면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의 간식은 직접 만든 쌀면입니다. 가끔 함께 먹고 맛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는 직원들. 항상 본인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합니다. 많이 정성 들여서 만든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맛있게 드셔주시면 가장 기분이 좋죠. 여기서는 식당에서 즐기는 그 맛 그대로의 간편식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공장에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부산물 작업이 한창입니다. 밀키트에 들어가는 대창을 다 잘라서 소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게 팔린 게 좀 많이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밀키트를 찾으셔가지고 그전보다는 좀 주문이 좀 확실히 좀 는 것 같습니다. 밀키트란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들이 담긴 제품을 말하는데요. 내용물의 조리법대로 끓이거나 볶아서 담아내기만 하면 완성. 완제품으로 나오는 간편식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식사 재료들이 박스 안에 담겨오는데요. 손질 과정을 줄여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곳에선 소부산면을 이용한 밀키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신선함이 생명이다 보니 당일 생산이 원칙입니다. 오늘 도축한 대창은 소금을 뿌린 뒤 골고루 섞어줍니다. 진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제거해주려고 소금 뿌려놓고 없애줍니다. 최대한. 도축 과정에서 생긴 부유물과 특유의 냄새가 모두 빠질 때까지 물에 넣고 비벼줍니다. 이게 국내산 대창은 되게 길거든요. 길어가지고
잘 안 씻어요. 안 씻겨요. 그래서 비벼줘야 돼요. 한눈에 보기에도 사람 키를 훌쩍 넘는데요. 그 길이가 무려 30m나 된다고 합니다. 부유물을 없애려면 평균 4번 이상 깨끗한 물에서 헹궈줘야 하는데요. 사람 손으로 해줘야만 부유물과 진액이 빨리 제거된다고 합니다. 어느새 깨끗해진 대창. 세척이 끝나면 싱크대에 얼음을 부어주는데요. 얼음에 용도가 있습니다. 모양을 잡아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커팅할 때 좀 이제 단단해지면 아무래도 편하고 하니까. 대창 특유의 흐물거림이 얼음과 만나면 단단해지는데요. 얼음과 대창이 잘 섞이도록 구석구석 여러 번 뒤적여줍니다. 그 상태로 약 10분 정도를 기다려주는데요. 어느새 단단해진 대창. 작업자들도 일을 서두릅니다. 단단해진 대창은 굽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는데요. 주로 전골이나 내장탕의 재료로 쓰입니다. 원래는 이게 소의 안쪽 부분이고 여기가 밖에 부분이라고. 사람이 내시경 해보면 맨들맨들한 부위가 보이잖아요. 이게 안에 부위가 보이는 거고 이 지방이 밖으로 있는 거죠. 대창 작업이 끝나면 또 다른 부위가 손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를 위해선 빠른 작업만이 답입니다. 양긴머리. 예, 식당에서 파는 특양이에요. 근데 이게 소의 어떤 부위인 거예요? 소의 위죠. 소 한 마리 잡으면 이 정도 나옵니다. 이거 한 개.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은 겨우 1-2kg 정도. 이거 벗겨야죠, 껍데기. 껍데기 벗겨야 돼요? 예, 이게 껍질 안 벗기면 못 먹어요. 껍질은 질기거든요. 양 긴 머리 부위에 붙어있는 껍데기를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포인트. 껍데기 제거용 탈피기 위에 양 긴 머리 부위를 올려놓고 지그시 눌렀다 당겨주면 고기와 껍질이 분리됩니다. 얘를 이렇게 잘 안 잡아주면 다 찢어지고 살이 다 말려 들어가 버려요. 주의해야죠. 이게 방심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까지듯이 제 손도 까질 수가 있어요, 껍데기가. 말고 들어가니까 기계 힘이 세거든요. 생긴 건 작아 보여도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때문에 기계 앞에선 늘 긴장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1차 손질이 끝난 양긴 머리는 바로 2차 손질에 들어갑니다. 몇 시간이 없어요. 그냥 더러우면 오래 하는 거고 오늘 좀 깨끗하면 빨리 끝나는 거고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남아있는 껍질과 지방을 가위로 섬세하게 제거해주고 깨끗이 다듬어주는 과정인데요. 작업량이 많을 때는 하루 온종일 가위질만 하며 보내기도 합니다. 여기 서서 장시간 계속 똑같은 작업을 하니까 손도 많이 아프고 일단 가위질을 계속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다리도 많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특히 양긴 머리는 손질하는 작업이 보통 일이 아니라 재료값의 절반이 품값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2차 손질까지 마친 양긴 머리는 대창과 마찬가지로 소금을 넣은 뒤 다시 한번 불순물을 제거해줍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세척하다 보니 작업자의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돌릴 때 약간 비벼주면서 서로 총기를 제거해줘야 하니까. 불순물과 소금기가 완전히 제거되면 다시 건져내 수분을 빼줍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손질 작업. 내장이다 보니까 작업 도중에 뭐 쉬고 중간에 밥 먹고 이러면 안 돼요. 최대한 빨리 해야죠. 그래서 쉬지도 못해요, 이거 할 때는. 수분이 빠진 양긴 머리는 바로 성형 작업에 들어갑니다. 기계 안에 넣어 칼자국을 내주는데요. 고기에 양념이 잘 배게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번엔 작업자가 굽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 차례. 사람이 하는 게 기계가 하는 것보다 더 모양이 예쁘게 나오고 사람이 손이 더 빨라요. 그리고
순식간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양긴 머리의 마지막 공정은 기계가 대신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남아있는 잡내는 사라지고 식감은 더욱 부드러워지는데요. 육육기라고 보시면 돼요. 질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보통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연육까지 마친 양긴 머리는 그대로 포장해주면 작업 끝. 진공 포장으로 공기를 차단시켜 신선함을 더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거 다 하니까 어떠세요? 이제 집에 가야겠다. 공장 한편 이제부터 바빠지는 작업자들도 있습니다. 밀키트에 필요한 재료들을 소분하고 포장하는 곳인데요. 같은 재료라도 음식에 따라 손질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볶음류가 아닌 국물 조리용, 전골 요리나 아니면 스키야키에 들어가는 재료로 국물 내는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골 요리 주문량이 늘어났는데요. 전골에 필요한 채소 손질과 세척, 포장까지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주문 들어오는 거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보통 이제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선하게 하려고 일단 당일날 그 양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밀키트 식품은 무엇보다 신선함이 생명. 10가지가 넘는 채소들도 모두 당일 구매해 손질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제 밀키트를 포장할 차례. 먼저 손질된 채소들을 레시피대로 담아주고 요리에 필요한 소스들도 함께 담아주면 1차 작업 끝. 이제 주문받은 요리별로 주 재료들을 용기 안에 담아줄 차례입니다. 낙곱새 야채랑 당면을 좀 같이 용기에다 포장하고. 낙곱새에 필요한 재료들을 통 안에 1인분씩 담아주면 완성. 상하기 쉬운 주 재료의 경우 용기를 달리해 망가짐을 최소화해 주는데요. 미리 소분한 낙지와 곱창까지 준비 완료. 낙곱새를 요리할 수 있는 레시피와 함께 한데 모아 포장하면 밀키트 완성입니다. 최근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 요새 캠핑 같은 거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밀키트를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배달만 그래 시켜 드시다가 본인들도 이제 요리하는 재미를 느끼시려고 밀키트를 선호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루 평균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밀키트는 약 200여 개. 제품 하나마다 몇 개씩 들어간대요, 그리고? 7개, 6개 종류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그 종류들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 중인 밀키트 종류만 10여 가지. 곱창이나 떡볶이, 전골 등 대부분 소부산물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 식당에서나 즐길 수 있었던 맛있는 음식들을 원재료 그대로 각 가정에서 즐길 수 있게 된 간편식 전성시대. 저희 제품을 고객들이 잘 받아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것만 해도 그때는 진짜 뿌듯하거든요.